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무역 협상 타결 임박 기대감 속에서 숨고르기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면서 4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론이 계속해서 팽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해외 선물 전략은 또 어떻게 꾸려봐야 되는지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장의 신세계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미국의 연준 지명자들에 대한 소식도 오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외신 소식 오늘도 전유진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자, 금요일장에 대해서 신세계 함께할 마스터님도 만나볼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은요,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영입니다. 머리가 오늘 좀 좋지가 않네요. 네, 머리 모양이 좀 이쁘진 않은데 자, 류어 부총리하고 이제 정상회담 일정 자폐가 이제 주말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장세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카톡으로 좀 언급드렸다시피 오늘 자체에 대해서 관망하는 관점 자체에 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단가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미 증시 자체가 익절에 대한 좀 기준을 잡는 단가일 뿐이지 새로운 포지션에 대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장세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1시간 동안 자세하게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금요일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중요한 것이 이제 주말 새에 나올 이슈들이 또 큰 이슈로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전략도 챙겨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1시간 동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장도 시작 전에 앞서서 지표 발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3월 고용이 나왔습니다. 19만 6천 명으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로 지표 발표가 나왔는데요. 고용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호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실업률에 대한 발표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3월 실업률은 3.8%로 월가 예상치인 3.8%에 부합하는 수치로 나왔다라는 점, 지표에 대해서 고용에 관한 지표네요.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4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현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S&P 500 지수 살펴봅니다. 오늘 S&P 500 지수도 본장에서도 상승 출발이 됐는데 전일장이어서 현재 부근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2,894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0.38%로 오늘 최고가는 2,894.25포인트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실까요? 자, 나스닥도 지금 전일장 나스닥은 본장과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 현재 부근에서는 S&P 500과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이어갑니다. 7,604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7,600포인트 다시 돌파를 하고 있고요. 4월 3일에 기록했었던 7,616포인트 오늘 다시 한번 또 갱신할 수 있을지 흐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 함께 보시죠. 최근에 달러 강세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전일장 유로 FX 다시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도 보합권 흐름 속에서 오늘 기록했었던 고점에서 밀린 상태인데요. 지금은 1.12930달러 선으로 0.0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함께 보실까요?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00달러 이탈된 이후에 계속 같은 자리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1,293.7달러 선으로 0.21%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도 함께 보실까요? 자, 골드는 1,300달러 이탈된 이후 같은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다면 오일 같은 경우에는 62달러 초반대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같은 자리대에서 움직입니다. 현재는 62.59달러 선에서 0.66%의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현재 흐름 참 강합니다. 전일장에서는 나스닥이 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거기에 더불어서 골드와 그리고 오일에 대한 부분은 현재 최근 이번 주 안에서는 같은 가격에서 좀 머물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소식도 많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전희진 캐스터 통해서 외신 소식 정리합니다.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 타결에 가까워졌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류어 부총리를 만난 뒤에 4주 정도 이후에 무언가 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매우 빠른 속도로 진전이 이뤄지고 있고 남은 갈 길이 좀 있지만 그래도 멀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과 무역 협상이 이뤄지면 정상회담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4주 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인 상태입니다. 다음은요, 짐 오닐 전 골드만삭스 회장이 지난 10년간 계속됐던 미 증시의 강세장이 좀 끝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미 증시가 상승한 상태라면서 또한 미 증시가 나쁜 소식에 매우 민감한 상태라고 말을 했습니다. 발표된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1969년 이후로 최저치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오닐 전 회장이 연준이 가파르게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면서 연준의 긴축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미 증시와 채권 시장에 좀 충격을 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골드만삭스의 여러 지표를 살펴보면 세계 경제가 더 괜찮아질 것이라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계속해서 하강 압력을 나타냈던 것들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얼마 전 미국의 일드 커브가 역전이 됐었죠.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가 임박하지는 않았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첫 일드커브 역전 이후에도 경제 성장과 증시 오름세가 몇 년간 계속 지속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과거에 미국 2년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 곡선이 이제 역전된 이후에도 S&P 지수가 오름세를 보였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데트릭스 전략가가요, 신용시장이 지금 잘 버티고 있고 또 고용시장도 탄탄하고 임금도 오르고 있다면서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좀 나타낼 만한 그런 지표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무디스가 발표한 소식인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작지만 기업의 순이익에 이제 급감 등 이제 충격 요인이 발생할 경우 침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 경제가 침체 경로에 있지는 않지만 위험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경제 속도가 이미 좀 둔화하고 있고 기업의 순이익 감소와 해외 성장률의 약화, 또 물가의 급등 등 이제 잠재적인 충격 요인들을 좀 꼽은 상태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파월 의장이 다음 주 민주당 하원의 연례 정책 연찬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당 의원의 모임에 참석해서 연설한다는 것이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정확한 연설 일자는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은 이번 정책 연찬회에서 양값이라든지 이제 인프라 정책 등 경제 분야에 대해서 공화당과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뮬러 특검과 관련해서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 이제 건설에 대해서 좀 대응도 모색할 전망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연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연준 이사직 두 자리에 연준에 좀 비관적이었던 인물들로 채울 전망입니다. 이제 스티븐 무어와 허먼 케빈을 추천을 좀 한 상태인데요. 이들 모두 연준의 금리 인상에 좀 강하게 비판해오고 있었고 이미 좀 폐기된 제도인 근본이자를 주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연준의 통화 정책 근간을 좀 뒤흔들지 주목이 됩니다. 이제 앞서서 좀 보수 성향 경제학자인 스티븐 무어를 연준 이사로 좀 지명을 했죠. 네, 이제 또 한 명을 지명을 했는데 허먼 케빈을 이제 연준 이사로 추천을 했습니다. 현재 신원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해당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공식 지명이 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두 지명자의 금리에 관한 입장을 좀 살펴보고자 하면요. 두 명 다 연준의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무어 지명자는 이미 뭐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금리를 이제 50bp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케인의 입장은 조금 이제 무어의 입장보다는 다소 좀 덜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제 케인도 지난 2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금리 입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에 근본이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두 명이 연준에 합류할 경우 과거에 폐기된 근본이자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케인 지명자가요, 2012년에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을 통해서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달러를 조작하고 있다면서 근본이자로 복귀를 좀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무어 역시 미국이 근본이자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이런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질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이제 무어는 통화 정책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다는 비판을 직면해 있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은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스티븐 무어와 허먼 케인이 연준 이사에 새롭게 지명이 된다면 연준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명자들이 꽤 오랜 기간 연준에 있을 수 있다면서 두 자리 공석 중 한 명의 임기는 2024년 1월 31일까지고 다른 한 명은 2030년 1월 31일까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들이 만약에 연준 이사로 임기 끝까지 남는다면 수년간 통화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요. 미국의 3월 자동차 판매량이 예상을 웃돌면서 미국 경기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3월의 연간 판매량 추정치가 1,745만 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 결과가 올해 좀 가라앉았던 경제 심리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바클레이즈가 미국 1분기 GDP를 1.7에서 2.1로 상향 조정한 상태인데요. 이번 자동차 판매량의 깜짝 상승이 1월에 미국 셧다운 영향과 또 2월에 좋지 않았던 날씨 변화로 인한 반등 효과를 좀 반영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은요, 미국 개인 투자자의 채권 투자 비중이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채권 자산에 투자하는 비중이 17.4%로 증가를 했는데요. 반대로 주식 자산의 비중은 전월 대비 1.9%가 하락을 해서 65.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좀 채권 금리의 하락세가 채권 보유 가치를 높였다라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인데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연기 기한을 6월 30일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 영국 의회가 6월 30일 이전에 합의를 비준할 수 있다면 그 전에 EU를 탈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국이 5월 23일에 열리는 유럽 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좀 바라지 않고 영국 의회가 좀 시간 내 합의를 내지 못할 경우에 대비는 해서 유럽 의회 선거에도 좀 대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브렉시트도 좀 어떻게 될지 여전히 오르무중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소식들도 나오는 대로 바로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렸고요. 오늘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치를 크게 좀 상회를 한 상황 속에서 지수에 대해서는 탄력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브렉시트는 일단 좀 넉넉하게 6월 30일까지 연장을 바라고 그 안에 좀 잘 해결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좀 표명을 했는데 5월 23일에 유럽 의회에 대한 이 선거의 참여와 비참여에 따라서 또 그 안에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언급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외신 소식도 전달해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미국의 3월 고용 호조로 상승 출발한 지수인데요. 현재 보고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탄력을 얻어가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그동안 가격대가 너무 달렸을까요? 재고 급증 등의 상승세가 좀 약화되고 있는 가격대인데 현재는 62달러 중반대 라인 계속해서 지지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S&P 500 지수를 비롯한 전반적인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전에도 많은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버텼었던 증시인데 최근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론까지 나오면서 지수에 대해서 시황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 4주 동안에 이뤄질 것이다라고 그런 코멘트도 있었지만 이제 1분기 실적 자체가 워낙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는 지수인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이시네요. 네. 자, 지금 마스터님이 관망 들어주셨는데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주말에 좀 분기점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팩트를 정확하게 집어넣어요. 감사합니다. 네. 미리 대화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주시니까 당혹스럽네요. 네, 풀어볼까요? 일단은 언급을 좀 드리자면은 머리가 오늘 조금 고길동 같긴 하네요. 제가 봐도.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전일 매수를 들었지만 오늘을 웨이팅을 하는 이유는 이제 단순한 시황적인 접근에서도 그러지만은 제가 오늘 웨이팅을 한 이유는 이제 진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이유예요. 이게 그 이유가 굉장히 강합니다. 전일 이제 저희가 무료 카톡방에 언급을 드렸어요. 지지받는 구간 자체가 형성이 됐다.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질 수 있는 단가가 형성이 됐다 하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일 제가 이제 신세계에서도 언급드린 포지션 자체가 7,525짜리예요. 7,525.0. 예. 제대로 맞았네요. 이 자리인데 여러분들 제가 어제 설명드린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일목균형표상 이제 추세에 대한 관점 이게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회동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낙관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합의안에 대한 초안 자체가 결실을 맺는다 하면서 언론에서 쏟아내요. 그러면은 주말 사이에 나올 뉴스 자체는 어쨌든 간에 유호 부총리와의 일정 자체에 대해서 좀 언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초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과는 정반대에 어떻게 보면은 또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내용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 단가를 볼 수 있는 구간은 전일이에요. 사실상. 오늘이 아니라.
오늘이 아니라 전일이에요. 이제 일목균형표상 하나의 추세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는요. 전일 어떻게 보면 스윙적인 관점에 대한 익절 구간을 뽑는 위치값밖에 안 돼요. 추가적인 진입에 대해서 자리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익절에 대한 기준을 잡는 그 여건밖에 안 됩니다. 상황 자체가. 분명히 언급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기다려야 돼요. 왜냐? 조정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거든요. 상황 자체가. 자, 일목균형표상 어떻게 보면 추세에 대한 완성 자체가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조정 관점을 줘요. 이런 식으로. 자, 다지고 조정 관점을 어떤 식으로 줬었는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정이라는 관점은요. 일목균형표상 추세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이 왼쪽 네모칸을 한번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건상 일목균형표상 완성형에 이르렀으니까 조정 관점을 주는데 이 조정에 대한 시황 자체가 열릴 가능성이 일단 제기가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시황은 어떤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냐. 자, 합의안에 대한 초안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를 이루어지 못했다. 또 연기를 하겠다. 유호 부총리와 일정을 좀 잡아보겠다. 이게 제일 가장 갈 수 있는 시나리오겠죠. 그렇다고 해갖고 지금 전반적인 형태 자체가 이제 변곡이 나오나요? 이게 아니라 단순히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재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된다는 부분입니다. 일정이 어차피 또 잡히니까. 그럼 우리는 그 구간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냐면은 자, 스팬에 대한 이탈 구간이 온다면 이 구간대는 데일리적인 매도를 취할 수 있는 형태가 한 차례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데일리입니다. 이건 오버 가능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2019년도 들어와서부터 이제 반등, 낙관적인 평가가 이루면서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랠리가 나오니까 이 구간대는 단순히 데일리적인 포지션밖에 나오질 않아요. 여건 자체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전일 이제 매수에 대한 그 포지션을 쥐고 계신 분들이 상당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이제는 익절에 대한 기준을 뽑는데 익절에 대한 위치값 자체를 이 구간대에서 잡는 단순한 이 포지셔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입을 하나요? 새로운 진입을 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말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 구간대에서 그냥 놓을 가능성이 여건이 마련이 되는 거고 매수도 매도도 아닌 장세가 그냥 열릴 분위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언급 드릴 부분은 기다려보고 이제 스팬에 대한 이제 지지 자체가 한 차례 나왔으니까 이탈 관점이 나오면은 데일리 조정에 대한 관점이 진폭이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린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자, 일목균형표에 대한 지지를 받다가 이탈 구간이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슈팅이 하방으로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장세는요, 단순히 이제 데일리적인 관점으로서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장세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대의 매도에 대한 대응을 한번 전략을 모색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오버 가능한 매수에 대한 위치값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한 관점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10년물과 3개월물에 대한 커브드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커브드에 대한 역전 현상이 이루어졌다고 해갖고 미 증시가 변곡이 나오질 않아요. 왜냐? 역사가 그럽니다. 역사가 그런데 왜 반복된 지난 세 차례에 대한 역사 자체가 그렇게 나왔는데 왜 우리는 지금 변곡을 잡으려고 노력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다만 이제 언론적에서 쏟아내기 때문에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은 3개월물에 대한 10년물, 3개월물에 대한 채권 스프레드가 일어났다는 거는 제가 언급드렸다시피 2년물 채권, 10년물, 2년물 채권입니다. 2년물 채권이 조만간 역전이 되겠구나 하는 판단 기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미 증시 자체는 어떤 현상 자체를 나올 가능성이 크냐? 역대 최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일단은 그냥 생기죠. 또 연장에 대한 힘을 쏟는다면은. 그럼 조정 뒤에 다시 한 번 더 재강세 자체가 이루어질 여건 자체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쪽에서 유도한 바고 트럼프가 유도하는 바예요. 사건 자체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지속적인 매수 관점을 들었던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낙관적 평가가 또 내려지기 때문이에요. 왜 1월부터 그래 왔었는데
이 구간대는요, 매도를 들어가는 위치가 전혀 성립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투자하는 어떻게 보면 선물이라든가 외환 거래에 대한 부분은요, 이제 전체에 어떻게 보면은 통화라든가 이 움직일 만한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희가 가진 돈은요, 1%도 아니고 0.1%도 아니고 극소수입니다. 정말. 무슨 뜻이냐면은 시장이랑 싸우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이 장세에서 매도 위치 값을 진다는 거는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하고 싸우겠다는 의미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장점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기다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트레이더들은 기다리질 못해요. 어떤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급할 필요가 없어요. 매매를 매일 할 필요도 없고요. 여건 자체가. 좋은 단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만 매매를 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매일적인 매매를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시 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 뿐이고. 기다릴 수 있을 땐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장이 안 보이는데 굳이 덤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조만간 이제 일목균형부상 완성형에 이르렀으니까 데일리적인 접근이 조정세가 열리는 구간대만 확보하면 그때 한번 들이대고, 또다시 이제 낙관적인 평가가 나올 여건이 되니까 매수에 대한 스페인 이탈 관점이 있다면 그때 한 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버가 가능한 포지션 자체가 나올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단가 자체는요, 전일 매수분에 대한 위치값 있죠. 이거를 익절을 뽑는 구간밖에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지금 새로운 진입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제 국내 선물 차트도 이제 미 증시랑 굉장히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국내 선물 기준으로 전일 어제 언급드린 부분이 뭐냐면은 스팬에 대한 이탈값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계속 이제 매수분에 대해서 보유를 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제 일목균형표의 완성이 이르렀다는 거는 한 차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위치가까지 눌림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여건이 마련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제 질문하신 분, 채팅방을 질문하신 분이 이제 나스닥에 대한 매수 위치값을 지고 계셨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기억이 나왔고, 정산에 대해서 좀 고려를 많이 하시고 다시 한번 단가에 대한 부분을 진입하시는 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는 바예요. 매수에 대해서. 왜냐하면 조정 관점이 열리니까 상황 자체가. 오늘 큰 상승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전일 어떻게 보면은 미 증시에 대한 낙폭 자체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조정 뒤에 반등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정황 자체는 일목균형부상 완성을 이루었다는 거고, 그러면은 한국 증시 자체도요, 한 차례 조정 관점을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이 시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지만은 우리 개인들이 장점이 많습니다. 개인들이. 기다릴 수 있다는 장점은요, 개인들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많이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건 자체가. 자, 좀 이따 5일 얘기를 할 텐데, 네. 5일 얘기하기 전에 이제 달러 인덱스부터 먼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무역 기대감과 지표 호조 속에서 계속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뭐 지금 가격대 라인도 좀 살펴보면요. 지금 달러 인덱스는 96.938까지 다시 또 오늘 소폭도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 이야기를 하면 또 유로라든지 다른 통화도 좀 설명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네. 유로랑 좀 네. 어떻게 보면 골드를 좀 얘기하기 위해서 좀 언급을 드리는 바인데, 제가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상담 문자를 보면요, 골드에 대한 매수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와요.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매매를 하고 있다 이 생각을 들었어요. 사실 위험한 매매를 하고 계시는구나.
자, 달러가 일단은 강세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오늘 뭐 사실상 이제 논팜에 대한 결과가 나왔지만은 논팜 결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의미 없어요. 저는 아, 개인적으로 그래요? 굉장히 의미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네. 단순한 이제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 국면밖에 안 돼요. 여건 자체가. 지금 논팜 자체가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건 간에 어쨌든 간에 떨어졌어도 그렇게 별로 예. 영향이 없었다. 단순히 이제 거래량이 네. 터지는 의미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수의 달러를 보는 투자자들의 입장은요. 다음 주 10일 날 있을 인플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상황 자체가. 자, 인플레이션을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 다수의 투자자들이 10일입니다. 4월 10일. 자, 지금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하방 경직성에 대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를 내리는 것밖에 안 돼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달러가 아직 강세라는 점은요. 골드 차트로 이동을 해보자면은 아직까지는 골드에 대한 위치값이 매수를 질 만한 포지션이 안 나오고 있다는 정황밖에 안 됩니다.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이 구간대 안에서 매수를 지고 있다는 거는요. 시장의 흐름하고 싸우고 있다는 증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을 먹을 관점 자체로 매수분을 들이대는 거는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은 매수 아닌 매도 이 둘 중 하나잖아요. 해외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수익이 날 수 있죠. 근데 이 관점 자체로 어떻게 보면은 여건 자체를 지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손실이 날 가능성이 추후에 굉장히 커요. 물려버리는 형상 자체가 펼쳐진다는 거죠. 어떤 정황이 나오고 그 여건 자체가 마련이 돼야지 매수분을 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상 골드 자체가 지지가 가장 많이 부딪힐 구간이 1298라인이에요.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 인플 발표 아직 직전이고 여건 자체가 아직 하방에 대한 추세 자체가 관점이 이어지는 여건이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이제 하방 경직성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면은 골드에 대한 매수분을 그때부터 지셔도 늦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플 자체가 강세가 나왔다. 그러면은 달러가 추가 강세가 나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게 마련이 되는 거예요. 시황적으로. 왜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 자체가 쑥 싸그러드니까. 상황 자체가. 그럼 우리는 10일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유로에 대한 매도 관점 자체가 나오는 시기 자체가 꽤 오래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FOMC 발표 자체가 이미 나왔는데 여러분들 FOMC 결과 자체가 달러에 대한 하방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밀렸네요. 여러분들 유로 매도 집시다. 유로요? 네, 유로 매도 집시다 하고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네. 매도 자리 왔어요. 이때가 완전히 좋은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근데 지금 단가상 어떻게 보면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시면 아시지만은 지지 다 부딪히고 어떻게 보면 고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치값에서 인플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는 것밖에 안 돼요. 시장 상황이. 근데 여기서 어떻게 포지션을 하나요? 여기서 어떻게 포지션을 하나요? 이걸 논하기보다 인플 결과 뜨고 하방 경직성이 뜬다면 그때 유로라든가 골드에 대한 매수 대응 자체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입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반적으로 지금 다수의 투자자들이 뭘 기다리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웨이팅해야 되는지 오늘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부분을 판단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새 나오는 언론적인 부분 자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금리에 대한 인하 가능성? 이게 제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달러는 어쨌든 통화 정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집중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다수의 투자자들의 흐름 자체가 그걸 기다리는 게 보이는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인플에 대한 결과치를 논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매매에 대한 대응 자체가 가능할 것이다. 이 판단 자체를 내리는 게 오히려 현명한 답안인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기준 자체는.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개미들이 가장 매매를 할 때 유리한 장점은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매매를 급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독입니다, 절대로. 트레이딩 자체도 하루에 몇 번씩 진입하는 트레이딩은 좋은 결과값을 낳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발언 어떻게 좀 나오고 있을지 전진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CNBC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연준을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약에 연준이 좀 금리를 인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긴축 정책을 끝낸다면 경기가 이제 로켓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로켓처럼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좀 청와대 잔디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이제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낮추고 또 양적인 그런 긴축 정책을 없앤다면 이제 뭐 경기가 많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준이 지금 좀 그 경기의 성장세를 둔화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업데이트 되는 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압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강달러가 뭐 초반부터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좀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과 협상이 타결될지 안 될지 좀 예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덧붙임과 함께 중국과 회담은 매우 성공적이다라는 그런 코멘트도 남겼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 같은 경우에는 62달러 중후반대까지 슈팅을 이어갔는데 그 이상으로는 더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난 탓에 상승세가 좀 약화된 상황인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오일도 관망이에요.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 지수와 오일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장은 금요일장인데 두 지금 상품 모두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자, 오일은 왜 현재 부근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을까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드리는 바는 혼동을 주지 말라는 이유예요. 자, 여러분들 주황색 차트가 이제 나스닥 차트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지만은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지속적으로 언급드려요. 나스닥을 웨이팅하는 관점에서 오일 자체를 매수를 든다든가 매도를 든다든가 이 부분보다 어쨌든 간에 주말 사이에 회동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나스닥에 대한 일목이 완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정 관점이 열린다면은 나스닥도 급락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돼요. 사실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표 차트로 좀 보자면은 원래는 매도분이 맞아요. 원래는 매도분이 맞습니다. 데일리적으로. 근데 이제 기준선의 위치값을 좀 밀고 올라갔다는 거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박스성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 거예요. 여건 자체가.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자, 유가가 나스닥을 따라가냐 나스닥이 유가를 따라가냐 이렇게 판단하자면은 유가가 그냥 나스닥을 따라가는 거예요. 미중 무역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 자체는 미 증시입니다. 하지만 이제 유가랑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에 대한 결과값이 유가에 대해 굉장히 밀접한 활동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차트 그림상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다시 한번 추세가 나온다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박스성 랠리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시사되는 부분이고 미 증시에 대한 일목균형표에 대한 완성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굉장히 매매하고 방향성 자체를 읽기가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아요. 나스닥에 대한 스팬 자체가 밀린다면은 오일 자체도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가 좀 심하게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그때 한번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굉장히 고려를 해보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중 무역에 대한 결과가 이제 주말 사이에 회동 결과 자체가 주말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주말 사이에 나올 결과가. 미 증시 자체랑 오일 자체에 대한 상관지수가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여건 하에서 미중 무역에 대한 회동 자체가 주말 사이에 나온다. 그럼 조정에 대한 관점 자체가 월요일부터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된다는 부분이 완성형에 이르는데 그러면은 유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늘 재미없게 끝날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높이 평가됩니다. 비록 금요일이지만
어떤 방향성에 대한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유가도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랠리 한계 자체가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이 부분 자체가 고가라고 평가되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 유가에 대해서 고가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9년부터 이제 강세장을 이어졌던 거는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에 대한 고가 다시 반등 구간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유가 자체도 나올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크게 심화되는 거예요. 차트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나스닥과 오일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동시매매 자체를 이루어서는 안 돼요. 그럼 리스크 자체를 중폭시킨다는 겁니다. 상황 자체가.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언급을 드려요. 나스닥하고 지금 유가에 대해서 같은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어떻게 보면 방향성 자체로 매매한다는 걸 리스크가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수익도 2배가 되겠죠. 네. 여건 자체가. 근데 제가 단점을 지금 상황상 어떻게 보면은 조금 추세가 더 나아갈 여건 자체가 마련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파동 자체가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라는 정황 자체가 나와요. 그러면은 유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가를 랠리를 측정하는 구간 자체가 성립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미 증시 자체가 앞으로 역대 최고가를 갱신한다는 전제가 깔린다면은 유가 자체도 고가에 대한 어디까지 접근할지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내리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가장 안정적으로 좀 매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부분은 뭐냐면은 유로 골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인플레이션 결과와 이제 나스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반등 구간을 웨이팅하는 이런 여건 자체를 조금 몸소 기르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매일 차트를 체크를 하지만은 저는 기다릴 때는 확실히 기다려요.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센티비 무료 카톡방에도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사실 이제 밤을 샜어요. 예, 카톡은 제가 안 쳤지만은 밤에 새면서 같이 차트를 봤습니다. 새벽 4시, 5시까지. 새벽 4시, 5시까지 같이 봤었는데 미 증시에 대해서 지속적인 어떻게 보면 본절 위치 값에 걸 수 있는 여건이 되겠구나. 냅둬도 되겠구나. 스윙적으로 가도 되겠구나. 이 정도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4시, 5시까지 보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좀 초채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에 대한 고가에 대한 평가 자체를 함부로 내리지 마십시오. 추세는 아직 매수입니다. 미 증시가 고가에 대한 갱신 자체가 이루어진다면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여건 자체가 유가에서도 마련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측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측정을. 어떤 지지라든가 어떤 구간에 대한 확보 자체가 아직까지도 나오질 않아요. 그거는 미중 무역에 대한 결과값에 대해서 변곡이 이루어질 여건 자체가 그때 마련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오히려 현명한 답안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아, 이 정도 올랐으면 이제 떨어져야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예측이에요, 정말. 아무런 여건 자체는 마련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신세계 나와서 언급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자, 나스닥 자체가 상승 랠리를 앞으로도 계속 지속할 것이다. 7,800, 7,900까지 확보가 된다는 거는요. 그리고 이제 오일에 대한 상관지수를 띄운다는 거는 오일도 그만큼 갈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 단가가 뭐라고 고가를 평가해요. 상관지수가 이렇게 밀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기다리십시오. 자리는 다 줍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스닥 자체에 대해서 이제 유가보다는 나스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목균형표 형성 자체가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정황 자체가 있다 보니까 유가가 나스닥을 따라간다는 정황 자체가 더 타이트하게 나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가에 대한 매매 자체가 굉장히 포지션을 진입하고 하는 구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증시에 대한 부분은 포지셔닝을 취하는 게 더 유리한 매매가 이끌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주에 아마 유로라든가 골드에 대한 위치값 자체 좋은 자리가 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금요일 마무리인데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매에 대한 진입 자체는 웬만하면 금물하세요.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겠지만은 저희 개미들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 또한 개미예요. 이 거대한 자본시장 안에서.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시황을 파악하고 시장에 대한 흐름대로 따라가면은 손익비에 대한 구성 자체를 유용하게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면 굳이 무리할 필요성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좋은 말과 좋은 언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방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일에 대해서 지수와 또 연관지어져서 또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시장에서 공략할 만한 그런 상품에 대한 부문을 일단 지수를 현재 부근 공략하는 것이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부근에서는 관망을 하시면서 좋은 가격대와 자리 그리고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개인 투자자에 있어서 가장 또 장점을 활용하는 바다라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들려드렸는데 문자로도 역시나 지금 시황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문자가 왔어요. 개인의 장점이 많다라는 말씀에 와닿는다라는 말씀과 함께 냉정한 시황 감사하다라고 해영마스터님의 이 시황에 대해서 또 피드백이 왔는데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너무 과한 칭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진짜 신세계가 정말 정이 많이 갔는데 이제 사실 이제 진입하는 구간이랑 어떻게 보면은 다소 이제 시황적인 부분을 좀 판단하고 기다려보는 게 나쁘지 않은 습관 같아요. 근데 지금 왜냐면은 이제 미 증시라든가 보시면 아시지만은 유동성 자체가 정말 남다릅니다. 상황 자체가. 그만큼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증폭됐다는 여건이고 장점을 얘기하자면 더 수익을 많이 뽑을 수 있다는 여건 자체가 널리긴 해요. 추세에 대한 관점 자체가 한 번 더 먹힌다면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마련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카톡방 참여 바라겠고 재밌게 한번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즐겁게 이제 시황 얘기도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해영마스터님과 함께 금요일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구간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저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S&P 500 지수는 지금 본장에선 좀 살짝 꺾인 상황인데 2,893.50포인트에서 0.37% 더 가지는 못하고 있네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7,600선 돌파 이후에 다시 7,600선이 이탈이 되면서 7,593.75포인트로 0.41%의 상승이고요. 유로 FX는 1.12950달러 선으로 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 1,295달러까지 다시 회복을 하고 있고요. 0.05%의 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62.57달러로 0.6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장도 이렇게 모두 좀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조현진 캐스터 뭐 추가적인 소식 있을까요? 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사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죠. 이번에는 류어 부총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합의안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지금 류 총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계속해서 워싱턴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죠. 네, 이제 좀 강도가 높은 그런 협상이 오고 간 것 같은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눴고, 이제 뭐 추가적인 그런 분쟁에 대해서도 많은 합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새로운 합의안에 열렸다고 하니까요.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주말 새 정말 다양한 뉴스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뉴스들은 월요일장에 함께 신세계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